김경래 최강 시사. 오늘은 먼저 그 의사들 집단 휴진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많이 했던 얘기긴 한데 두 분의 입장이 일단 좀 궁금합니다. 이게 당별로 입장들이 뭐 공식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각 사람들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더라고요. 홍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의료단체에서 뭐 파업이, 이게 파업이란 말도 안 맞죠. 그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파업은 아니죠. 예, 그냥 진료 거부 행위가 들어간 건데, 예. 이 내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이유를 떠나서 코로나 확산이 매우 위험한 시기이고, 네. 의료계라는 것은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데, 예. 이런 식의 휴진이나 휴업 등의 집단 의료 진료 거부 행위를 하는 것은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분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나중에 또 얘기해야 되겠지만 예. 합의된 주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미 의협하고 의사협회하고 정부 측이 합의한 게 코로나 사태가 될 때까지는 일단 보류해 놓고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하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료 거부 행위에 들어간 것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일종 의원님 생각도 먼저 좀 듣고 얘기를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보다도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지요. 예. 지금 긴급한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파업의 사태는 어떤 경우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선 정부와 특히 이번에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이 전공의들이에요. 네네. 바로 이분들은 학생들이잖아요. 예. 20대 중후반에 있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어떤 이유로든 빨리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이 돼서 네.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홍 의원님 아까 저희들이 네. 의사협회 쪽 연결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하고 신뢰관계가 없다. 의사협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의사들 요구한 4가지 중에 하나가 비대면 진료 같은 것들에 대한 반대잖아요. 예. 이게 예전에는 민주당 쪽에서 의사협회랑 똑같이 반대해 왔었는데 지금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신뢰관계가 무너져 있다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사협회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지금 주장이 한 4가지 정도 돼 있거든요. 예.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그다음에 예. 공공의대 설립 반대,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한의학과 관련된 건데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 추진 반대,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비대면 진료 추진 반대 이 4가지인데요. 네. 정부가 이미 의사협회하고 합의한 게 보건복지부하고 국무총리하고 또 복지부 장관이 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코로나19가 확산될 때까지는 논의를 중단하고 네. 이후에 다시 논의를 시작해보자라는 예.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진료 거부 행위한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신뢰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가지 분야에 대해서 논의가 쭉 진행해 왔는데 사실 의사협회가 잘 아시겠지만 현재 회장의 정치적 입장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 들어와가지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병원협회라든지 간호사협회 등 의료계를 구성하는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는 정부와의 대화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 유독 의사협회만이 지금 대화를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신뢰관계 회복하는 것이 첫 단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 의원님 지금 이 파업 사태가 종료가 되려면은 어찌됐든 의사들이 복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의사협회 말로는 정부가 중단한다고 얘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철회라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성 의원님 생각에는 그럼 정부가 이게 철회까지 양보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4가지 요구 사항이 있잖아요. 정책을 철회라고 하는 거. 요거는 한약 첩약 급여화하는 거, 비대면 진료 요청 2가지는 아마 의사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이 협상 테이블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원 문제라든지 공공의대 설립하는 이 문제에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은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협상의 내용이 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 생명이 우선이니까 이거에 준해서 네. 좀 입장을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십사는 말씀을 이미 저희는 의사협회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협상의 내용안이 뭐냐면 수도권 코로나의 안정이라고 하는 말로 협상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의사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코로나 종식까지 좀 이렇게 해달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의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정부가 강경의 이 제스처를 좀 보이지 말고 협의를 하면은 의사협회하고 저는 어느 정도 이 절충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양측이 정부를 못 믿는 게 의사고 또 의사 쪽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좀 다양하게 나오니까 정부 또한 의사 쪽을 못 믿는데 네. 지금 지금 현재 이 협상 테이블 깨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좀 이렇게 마주 앉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또 총리께서도 무단으로 떠난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최대한 제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 지시가 있고 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6시간 만에 또 고발 조치를 했어요. 공정에. 그래서 반합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그러니까 또 공정위가 곧바로 또 이게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너무 강경하게 하지 말고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좀 정부가 여유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긴급한 사태이기는 하지만 또 교수들께서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또 이 의료계에서도 최선을 또 다하고 지금까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모든 역할들 중에 큰 역할을 수행한 게 의료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동안 해오신 모든 여러 가지 공과를 고려를 해서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정부가 조금 좀 이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전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홍 의원님 너무 좀 강경한 대책들 방침들을 발표를 하면은 이제 협상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성일종 의원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그래서 상당한 성의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8월 23일 날 국무총리하고 대한전공의협회 간담회 있었고요. 네. 8월 24일 날 국무총리와 대한의사협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합의안이 만들어졌죠. 네. 그러니까 일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 19가 안정된 이후에 다시 협의를 시작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공의협회에서 반대해서 그냥 지금 진료 거부행위가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요구가 저희들은 일단 중단하고 나중에 논의를 하자는 거하고 완전히 정책을 폐기하고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정책을 백지화한다, 이걸 추진하지 않는다로 하면 이 논의가 단순히 지금 의료계 의사들하고만 논의한 게 아니라 병원협회, 그다음에 간호사협회, 또 지역의 여러 보건의료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 논의가 꽤 오랫동안 진행되었어요. 이게 한두 해 된 게 아니라 지난 2년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한 2년 이상 지속돼 왔고 심지어 공공의대 설립 문제하고 이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는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걸 갑자기 다 처리하라, 반대한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실제로 우리가 OECD 평균 보면 인구 1000명당 우리 의사가 2.4명인데 OECD 평균이 3.4명이거든요. 지금 성일종 의원님 옆에 계시지만 충남 같은 경우도 1.5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데 충남이나 전남, 경남 이런 데로 가면 정말 열악한 겁니다. 지방은요. 이런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지역 의료, 공공 의료의 수준이 열악한 것이 훨씬 더 노출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에 대한 저는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의사협회 의견을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철회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아까 의사협회도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협상 과정에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 과정에 의사들이 빠져 있었다 이렇게 지금 불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안 들어오신 거죠. 안 들어간 거다. 예.
성 의원님, 지금 홍 의원께서 이 의사 수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지역 의료가 굉장히 힘들다. 성 의원님은 지금 또 지역구가 이제 충남 서산 태안이신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1000명당 2.4명이고요, 네. 우리가. 네. OECD 국가가 이제 3.5명인데 네. 이것은 참고 자료에 불과하지요. 예. 아무래도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야 네. 정부라고 하는 것은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적정한 의사의 보충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네. 이것이 왜 그런가에 대한 문제 원인을 정부가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 계속 양성되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분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양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압구정동에 가면 굉장히 많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렇죠. 분리고 있는데 예. 이분들이 성형외과 전공의가 아닌 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 특히 이 의료 보험 수가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기피과, 아주 어려운 과 같은 경우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꼭 필요한 과의 선생님들이 가야 되는데 이게 돈이 안 되고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기피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정부가 현실을 직시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문제는 OECD 평균에서 우리가 낮지만 이걸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 잣대를 우리가 댈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료에 대한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유럽이나 미국은 환자들을 대할 때에 의사들이 반드시 20분에서 30분 이상씩 상담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의료진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이 방송 들으시면 공감을 하시겠지만 2분, 3분 정도 필요한 것 딱 물어보면서도 의사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데 네. 이 문화에 대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의사 면허가 13만 명 정도가 발급이 되어 있는데 네. 활동은 10만 명 정도밖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봐서 정부가 이 정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성 의원님 말씀하고 홍 의원님 말씀은 좀 다르네요. 홍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보죠. 예. 저는 좀 성 의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은 하지만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게요. 예. 문화적 차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우리 의료계가 충분히 의사들이 환자들하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10분, 20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보면 병원 가면 수도권이나 이런 데 병원 가보면요. 쭉 줄 서 있어요. 의사 환자들이요. 예. 그래서 2, 3분 내에 환자를 소화하지 않으면 오신 분들을 다 진찰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의사진들께서.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그분에 대한 어떤 특성, 가족, 병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대 정원이 1990년대 정원이 증원된 이후에 도리어 그때 의학 분업 때문에 2000년에 10%를 감축을 했어요. 그리고 2006년에 그래가지고 감축이 됩니다. 3,253명에서 3,058명으로요. 그리고 나서 15년간 동결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계 인구가 증가하고 그동안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 인구도 더 늘었죠. 고령 인구는. 그래서 의료계 수요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료진이 늘지 않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요. 경북은 1.4명이고 울산 1.5명, 충남 1.5명입니다. 지역에서는 의사 구하는 게 일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더 줘야 됩니다. 도리어 수도권보다. 왜?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성일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외과, 산부인과 같이 과거 전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하는 의학 분야에 안 가시는 거예요. 예. 되게 이제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는 최근에 출산율도 낮아지긴 했지만 아이를 낳는데 산부인과 의료원이 없어요. 네. 이런 의료 현장의 상황을 보면 당연히 이 지역의 일정 부분 기초의학 그다음에 아주 핵심 필수 부족한 의료진을 보강하는 지역 의사 담당 지역 의료진 양성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신 게 결국 이제 공공의대로 연결되는 얘기인데. 성일종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의대 만들고 지역의 의사를 어쨌든 안정적으로 좀 확보를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일단 취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종 의원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그 전문가들하고 함께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단순히 사람만 늘린다고 그래서 의사 수만 늘린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의 이 분배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이 보험의 수가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체를 놓고 의사들하고 한번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의사가 가야 되고요. 네.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뇌와 심장이 병원의 핵심이에요. 예. 다른 부분은 아프셔도 좀 며칠 걸려도 이렇게 금방 생명의 치명상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이 심장에 무리가 왔다, 심각한 쇼크가 왔다든지 네. 교통사고 같은 데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네. 수술하고 해야 되는데 병원의 핵심 인력은 뇌와 심장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공공의료를 무조건 다 늘린다 그래서 뇌와 심장이 과연 늘어나겠냐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봐야 될 문제라는 거지요. 필요한 것에 늘리는 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요. 그러나 이게 배치의 문제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만 명의 면허증이 있으면서 10만밖에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야지 이게 지금 현재 그 현장의 목소리가 좀 우리 체계적으로 이렇게 수합이 돼서 하지 아니하고 이게 힘으로만 밀어붙인다고 하는 것은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이익 집단들의 의견들을 절충해서 합의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냉각기를 갖고 이렇게 저는 추진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공공의대 시급한 과제가 아니고 힘으로 밀어붙일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도. 같은 취지신 것 같은데 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힘으로 안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그 저희가 논의를 중단하겠다. 그러나 정책 추진을 백지화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나치게 이해 집단의 정말 저는 목리부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김종인 대표나 미래통합당도 이 지역 의료진 양성이라든지 또 지역 의료 공공성 강화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일정 의원님도 명백하게 반대하신다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지금 성일정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단순히 의료진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응급 의료 체계를 공공의료 체계를 갖춰줘야 돼요. 우리가 교통사고나 또는 뇌질환, 심장질환 생겼을 때 통상 골든 타임이 30분 이내예요. 그러면 그런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을 수술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 의료 체계가 30분 이내에 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 가면요. 그래서 저는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에서 저는 그런 발전적인 제안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의료수만 늘리지 말고 공공의료성 확보를 위해서 응급의료 체계에 정부가 투자해라. 정부의 재정의 일정 부분을 공공의료 체계 지역 병원에 제대로 된 현대식 병원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해달라. 이런 요구하면 저는 제가 앞장서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성일정 의원님. 지금 이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좀 내렸잖아요. 이제 전공의들한테. 그런데 이게 아주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주 심각한 사태까지 가게 되면은 이 의사 면허증 딴 것까지도 취소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겠지요. 그래서 면허 취소 같은 그러한 이런 압박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20대 중후반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급하더라도 이거를 좀 하나씩 풀어가는 점진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고요. 우리 또 대통령께서도 2013년 12월 22일 날 민노총의 공권력이 투입됐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로도 강경합니까? 대화와 협상이 먼저 해야지 공권력이 먼저 해서는 안 된다.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정부와의 소통과 대화 능력 부족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들의 생명이 이 코로나19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너무 강압적인 것을 조금 좀 우리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이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경한 것보다는 협상 테이블에 좀 앉아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고요. 또 장관께서도 제 말에는 동감을 하셨습니다. 또 의협의 회장한테도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 생명이 우선인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냉정하게 또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하면서 정부가 아무래도 힘은 정부한테 있잖아요. 정부의 힘을 가지고 이 6시간 만에 그 공정위가 나가가지고 조사하고 뭐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 3일 냉각기를 좀 가지고 좀 이게 양쪽이 협상의 테이블에 앉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쪽 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대화하겠다 그러는데 대화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겠는지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지켜보고요. 뭐 강압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그러나 다만 이 합의한 데 일단 그 국민의 저는 조건 없이 전공의협회나 의협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함께 해주고 이후에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이후에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논의를 협상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계 총파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집단 휴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했고 대한의사협회는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도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데 양쪽 다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먼저 정부 쪽부터 들어보죠. 보건복지부 김원주 보건의료정책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업무 개시 명령을 어제 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처음이라는 거죠? 개인 의사한테 발동을 한 것은? 그 전에 의료기관에 대해서 발동한 일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개인에 대해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역시 지금 수도권이 그 코로나 사태가 이제 위중한 위기의 단계이고 이 상황에서 그 의료 현장을 지켜야 할 의료인들이 현장을 벗어나 있다고 하는 거는 국민의 건강, 그 안전에 대해서 심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빨리 복귀하도록 그래서 그 환자를 돌보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의사들을 비판하는 여론도 있고 근데 일부는요. 왜 그러면은 이런 시기에 이런 중요한 정책을 뭐 의사 증원이라든가 공공병원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왜 이런 시기에 뻔히 반발을 예상하면서 밀어붙였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 하나의 정책들이 의대 정원의 증원이라든가 또는 공공의대 확충이나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었고 또 필요성이 인정은 되었던 정책들입니다. 그 계속해서 의사의 수의 부족 문제는 얘기가 되어 왔고 또 공공의대 설립의 문제도 이 전부터 그 작년 재작년에도 사실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발발을 하고 그러면서 그 의사 수의 문제 그리고 부족한 지역의 의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론화가 되고 있고요. 물론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더 늦출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들이 만약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파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은 행정조치 같은 것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조치라 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 사안에 따라서 일정 이상의 어떤 그 행정 형벌이나 이런 걸 받게 될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는 그거를 뭐 당장 언제 하겠다 이런 방침이 정해지진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 방침이라기보다는 이제 관련 규정이 있고 지침이 있고 거기에 따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봅니다. 지금 의사협회하고 사실 정부하고 대화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결렬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결렬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간 상당히 긴밀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고요. 또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고 또 열려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의사협회 측에서도 또 저희 측에서도 신뢰 이야기를 많이 했고
많은 신뢰를 쌓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도 신뢰가 부족한 대목이 있고 예. 그리고 신뢰를 앞으로 쌓아가는 과정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 좋은 해결책을 찾아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또 논란이 됐던 게 공공임대 설립 관련해가지고 학생들을 어떻게 뽑을 거냐, 선발할 거냐. 근데 여기에 뭐 시도지사 추천권, 뭐 시민단체 추천권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거 이제 정부에서 하는 예시로만 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에 문제됐던 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얘기가 지금 이제 좀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번에 나온 얘기잖아요. 예. 그 논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예시를 드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혼란이 생겼습니다. 혼란을 드려드린 거에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의 결정이 될 사안이지만 시도지사 및 시민단체 학생 추천은 사실이 아닙니다. 통상적인 전형 절차와 같게 객관적으로 또 투명하게 선발이 진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예. 근데 시도지사 추천은 뭐예요? 이게 아니 공부로 뽑는 거 아니냐, 시험 쳐서 뽑는 거 아니냐, 왜 시도지사 추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취지가 뭡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린다면 일단 그 통상적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추천이든 우수하고 그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뽑게 될 테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떤 이 평평에 있어야 문제나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한 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게 이제 한 해에 400명 정도씩 늘린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부족하다. 지역에 10년 동안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사립대병원에 이렇게 하는 거는 부족하다. 오히려 공공병원 같은 것들을 공공의료원 같은 것들을 더 확충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 아니냐. 이런 시민단체나 뭐 보건의료단체에서는 오히려 정부안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숫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물론 이제 부족하지 않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의사 수의 확충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지역이나 어떤 분야에 어떤 의사분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문제 제기해 주시는 것처럼 그 의사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의료기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역의 인프라 지자체의 노력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그 노력에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문제 제기해 주시는 것이 충분히 그 합리적인 측면이 있고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는 그런 내용들 다 감안하고 다 함께 추진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예, 지금 의사협회랑 그 협상 과정에서 합의문에 이제 당분간 중단한다고 돼 있잖아요, 정책을. 근데 거기에서 이제 철회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협회가?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정부 쪽에서는? 정책을 철회한다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에 특히 수도권 코로나가 이렇게 위기인 상황에서 정책의 추진의 중단에 대한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만 그러나 정책의 완전한 철회는 오랜 기간 논의하고 결정했던 사안을 어떤 면에서는 전면 백지화한다는 의미이고 거기에 따른 숙고의 과정과 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됐다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대화의 창구는 열어놓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보건복지부 김원주 보건의료정책관이었고요.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 바로 연결할게요.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정부 쪽 얘기를 들었는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게 복귀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의사들? 예, 뭐 저희가 일단 업무 개시 명령으로 인해서 복귀하는 부분은 현재 뭐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그 정부와의 어떤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은 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논의를 해보자라고 밝힌 거잖아요. 의사협회하고 협상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전면적인 철회는 어렵다라고 지금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중단하고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3자가 보기에는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이 마치 이제 어떤 단어 문구를 놓고
서로 양쪽이 비슷한 걸 가지고 이제 따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제3자의 그러니까 국민께서 보시기에는 네. 좀 답답한 상황이 그렇죠. 있다고 예. 보는데요.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드리려면 결국 이것이 신뢰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네. 말씀이냐면 방금 전에 이제 그 철회가 가능하냐고 이제 김원주 국장님께 질문하셨죠. 예. 복지부의 공식 답변은 모든 이해관계 집단과의 논의 결과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예. 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지금 1년 넘게 추진했다고 현재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이해관계 집단에 사실은 왜 의사가 안 들어갔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이 굉장히 분개를 좀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의사의 수를 늘리는 이런 정책을 하는데 의사들의 어떤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거 담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신뢰를 좀 갖기 힘들고 사실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2014년에도 원격 의료 추진으로 해서 이제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인데요. 그때도 한 차례 좀 파동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몇 가지 의료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개선 방향을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들이 사실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4대 정책이라고 해서 문제로 삼고 있는 것 중에는 지금 원격 의료,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라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2014년 당시에는 현재 여당에서 의료계와의 의견을 아주 일치해서 반대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때문에 결국 저희가 신뢰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우리가 진료 현장을 복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신뢰를 약속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최소한의 표현 내진 기록을 남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엔 좀 합의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최소한이라고 말씀하신 게 결국은 전면적인 철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게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이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계속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왜 이렇게 양쪽이 이 표현을 가지고 계속 일어나야 하실 텐데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신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있다면은 사실은 유보나 중단 같은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신뢰하고 또 협의하겠다는 말도 충분하게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인데 신뢰 자체가 이렇게 서로 높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철회를 하더라도 사실 또 다시 추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최소한 지금 우리가 특히 이제 젊은 의사나 이제 의대생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납득할 수 있는 표현이 뭔지.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철회를 해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중단한다는 것도 못 믿겠다. 이러면 어떤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신뢰 관계가 지금 형성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철회라는 것이 아무래도 유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정책을 알겠습니다. 중단하고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의협에서는 이제 3일 동안 한다고 했잖아요. 집단 휴진을. 그 전공의들은 계속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전공의 선생님들은 기한을 지금 명시한 집단 행동은 아닌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29일부터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이런 방식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현재 하고 있던 이런 전공의 수련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 상당히 이제 강경하고 간절한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정부에서 행정처분이 난다거나 이러면은 어떤 방침을 세우고 계십니까? 최대집 회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감옥은 내가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의협에서는 어떻게 지금 방침을 세우고 계세요?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이 어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조건들인데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정책 추진 과정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나름대로의 정당한 사유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예, 또 지장을 초래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 필수 의료 기능에 있어서는 네. 지금 이제 전공의들이 나간 자리를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물론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네. 현재는 일단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업무 개시 명령 자체에 대해서 다시 물론 적법하다 하지만 저희는 사실은 조금 부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예, 뭐 저희도 대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예. 지금 국민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상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거든요.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아니 의사 늘리면 좋은 거 아니냐, 공공의대 만들면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의사협회는 그게 아닌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마무리를 하죠.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의사가 늘어나면 경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서비스 질은 좋아지고 가격은 떨어지니까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 의료 서비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의료 서비스의 가격은 완전하게 국가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모두 들어와 있고 건강보험 수가는 의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시장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 대한 통제가 국가가 완전하게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의사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체적인 의료비의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보건학의 상식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사 수는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근거를 가지고 늘려나간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좀 해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예.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영준 정책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정영준 위원장께서도 의사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같은 의사로서 이번 파업을 어떻게 보시는지 입장부터 듣고 그 뒷얘기를 들어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먼저 국민들께서 지금 다 듣고 계실 텐데 매우 좀 안타까운 일이고 아주 부적절한 파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진료 거부의 명분이 너무 약하고 대안 제시가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쟁점이 의사 정원 확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는 OECD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의사 수가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 지역은 더 부족하다. 이게 이제 정원 확대의 근거인데 의사들은 저희들이 이제 의사분들하고도 인터뷰를 해봤잖아요. 아니 확대를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은 효과가 없다 이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쪽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주먹구구로 확대를 하면 효과가 없다는 말은 일부 납득할 수 있겠지만 의사 숫자가 적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은 부정하고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의사 수를 증원할지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의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인정을 하시겠지만은 전문의 양성하는데 거의 10년에서 한 1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충분히 생각을 해도 그 미래에 어떻게 그런 것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연히 어떤 계획과 맞춰서 이야기하는 분이 맞는 거지 전면 철회를 한다든가 아예 없던 걸로 백지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올바른 대안 제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다들 많이 이제 언론에 나와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한국이 한의사 선생님들 제외하면 사실은 인구 대비로 의사가 가장 부족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수 증가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것은 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 저 같은 이제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아니 그럼 의대 정원 늘리면은 진작에 늘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못 늘렸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에서 의대 정원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협상의 대상으로 그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을 늘린 게 1990년대 중반인데 20년이 넘었어요? 예, 거의 25년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도 이제 이게 지역의 어떤 그 토호들 그다음에 사립대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권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마지막에 늘려준 그 의대 정원을 주요 이제 좀 부실 사립대들이 많이 가져갔는데 네. 그것 중에 한 2곳이 사실은 엉망진창으로 의대 교육을 하는 바람에 네. 한 곳은 사실은 그 정원 자체가 없어졌고 한 곳은 다른 곳으로 인수가 되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금 대한의사협회나 다른 쪽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뭐 서남대 의대와 지금 이제 인수된 관동대 의대 두 네. 가지 건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의사 정원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대 정원 늘려봤자 이게 부실한 교육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의사협회라든가 전공의들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정부가 공공의대라고 하는 어떤 네. 안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지역 이번에 의사제 같은 경우에 네. 뭐 저희도 사실은 이 안에 대해서 다시 대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기본적인 전제가 어쨌든 국가 장학생입니다. 네. 6년 동안 국가가 돈을 지원해서 교육을 하는데 네. 그런 부실한 교육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을 저는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더 돈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라든가 아니면 외국은 이제 수경 과정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국가와 사회가 돈을 지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야기를 해서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한 의사들을 사실 사회와 우리가 이제 한 10년 정도 지금 의무복무로 네. 같이 이제 이용하자고 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내실돼 있지 않은 교육이 있을 거라고 단언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참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게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의사들 그 생각들을 잘 모르니까. 아니, 지금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 정원을 좀 늘리는 거에 합의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실화된 교육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될 텐데 이렇게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이게 파업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해요. 근본적 이유는 뭐 지금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 이제 의사 모임, 의사협회 안에 강성 우파들이 지금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자신의 힘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아주 강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진료 거부나 이런 의사 총파업 선동을 이번에만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협회장이 되고 나서 거의 뭐 매달 거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남발하다시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전공이나 이제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의대 정원 부분은 미래 본인들의 이제 그 경쟁이 격화되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그 시장에서의 어떤 위치가 조금 훼손될 수 있다는 이런 점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안 제시 전혀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핵심 요구를 보시면 전면 철회지 않습니까?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이런 본인들이 갖고 있는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 집회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근데 의사들이 뽑은 집행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의사들이 뽑은 집행부라서 저도 뭐 되게 지금 국민 여러분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의사들이 뽑았긴 하지만은 이제 이 직선 어떤 의협 간부의 어떤 특성상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의사협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격이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도 있어야 하는데 직선으로 이렇게 뽑다 보니까는 강성으로 이제 의사들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뽑힌 셈이라서 사실은 협회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다 회원들을 선동해가지고 가능한 이 구조 자체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의사 정원 확대도 있지만 이제 공공의대 설립도 의사협회라든가 전공의 쪽에서 반대를 하잖아요. 이 공공의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학교 더 만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뭐 전공이나 학생들은 공공의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다기보다는 의사수 정원 확대에 있는 부수적인 정책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대도 결국은 숫자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숫자를 늘리는 것 별로 이렇게 다 찬성하고 있지 않은 그런 맥락에서 반대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의협지도부 아까 말씀하신 게 최대비 회장을 기점으로 하는 이 강성 우파 집행부의 입장은 의료의 공공성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부정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의료는
시장 중심 체계인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적 그런 어떤 재산이고 사유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 부분에서 어떤 영역이 확대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부 세력이 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공의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약간 좀 해프닝성이 논란이 있었는데 공공의대를 학생 추천을 받는데 지자체장이 추천권을 갖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시민단체가 거기에 하는 부분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보건복지부 쪽에서 이제 예시로 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아직까지 뭔가 방침들도 제대로 안 정해졌고 정부 방침 대책도 약간 좀 주먹구구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사실은 공공의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고 사실 좀 내실 있는 안을 냈어야 되는데 아주 문제가 많은 안들을 낸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공공의대만 지금 하나 더 들여다보게 되면 공공의대 정원이 고작 49명밖에 안 됩니다. 너무 작고요. 첫 번째로 그 부분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적은 정원의 의과대학들이 사실은 규모를 갖추지 못해서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못 갖췄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여 하는 적은 의대를 다시 신설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해놓고 왜냐하면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한 거거든요. 본인들이 막상 만드는 공공의대는 49명 한 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어제 발표를 보면 그동안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안 돼 있다는 게 느껴진 게 선발 방식은 사실은 마지막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사회적 합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중요한 게 이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의 차이를 체감은 못 하시겠지만 일반 4년 대학을 다 졸업하고 나서 그동안 이제 본인이 학비를 내고 다른 공부를 했던 사람이 전문대학원에 와서 의사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임상의사보다는 다른 부분에 대한 전망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양성하는 건데 공공의대는 저희가 지역 할당이나 이런 부분에 부족한 임상의사 필수 의료 부분을 채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게 전제가 좀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4년 정도만 장학금을 지원하고 왜냐하면 의과대학은 6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아주 짧은 생각에서 이렇게 기획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기 때문에 정부가 좀 발표를 할 때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한 다음에 안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카드뉴스 같은 걸 만드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안도 지금 말씀하신 좀 부족하기도 하고 충분히 수기가 안 된 상황에서 발표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의사들은 집단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고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 의사 파업이 가질 수 있는 그 정당성과 명분이 매우 약하고요. 그리고 파업을 지금 해야 될 정도로 진료 거부를 할 정도의 상황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협회와 이제 대화하는 건 좋은데 이게 협회와 정부만 대화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안들은 사실 국민 건강과 이제 앞으로의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제 저희가 돌봄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사회 그다음에 다른 모든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간 정부가 사실은 소통을 일부 하고만 하고 이해관계자들 이해관계를 일부 반영해서 예를 들면 의대 정원 확대 요번에 이제 1년에 400명 중에 50명은 산업체 이사 이런 부분들을 늘리겠다고 해서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산업체 민원 처리를 해준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다 고려를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걸 논의하는 테이블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의정협의 같이 협소하게 의사 단체와 정부만 모여서 이거를 결정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정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일단 보류하고 좀 더 대화를 해라. 이 얘기고 의사들은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정부는 사실은 그렇게 할 의지가 좀 생긴 것 같은데요. 협회가 사실은 지금 아예 그냥 전면 철회 아니 백지화 이걸 지금 전제로 하고 정부에 지금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그냥 몰수 전략 가지고 이렇게 국민 건강과 관련돼 있는 진료 거부를 계속하면서 투쟁하는 방식은 사실은 힘을 과시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협회가 지금 이제 정부가 내놓은 안을 최대한 잘 조율을 해서 빨리 진료 현장에 돌아가고
정부는 어떤 식으로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지에 대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뭐냐면은 이제 수가 같은 것들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일부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과,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 이런 쪽으로 몰리게 되고 의료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돼 있다. 지금 정책 때문에 수가 현실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인력 문제가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부 다 타당한 말씀이고요. 예. 그다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의학 교육 부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도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예. 다만 지금 그 각각의 문제들이 한국 의료에 뭐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그걸 다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실은 진료 거부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문제 제기하는 거지. 어떤 공론화 장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그런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을 때 의사들 당연히 여기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참여해가지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협회가 사실은 지금 이런 이익 집단으로서 의사들의 이해관계만 반영해가지고 무슨 이런 파업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들 안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사실 전문가 단체의 대표답게 이렇게 조율하고 의사 단체 전체의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그 부분은 지금 내부 정치 문제 때문에 협의를 못하니까 제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백지화, 전면 철회 이야기만 하게 되니까 공허한 어떤 이야기들만 계속 떠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의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주체인 협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정치 집단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예, 맞습니다. 한국 의료의 가장 큰 그리고 문제는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의료 공급의 거의 95%를 저희가 민간 시장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런 점 때문에 과잉 진료 부분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수익성이 없는 진료과나 이런 데는 기피가 되고 그다음에 지방에는 수익성이 없으니까 민간 의료기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불균형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공공의료기관 공급이 너무 적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공공의료기관 공급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협회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도 그럴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선뜻 나서지 않고 그다음에 또 민간 의료기관 중심에 있던 의사협회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제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1일부터 전공의들이 순차적인 파업에 들어갔죠. 정부하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대화가 그렇게 원활하게 풀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파업이 뭐냐, 웬 말이냐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의협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은 대한전공의협회 그 의사 쪽이죠. 김형철 대변인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여쭤볼게요.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대화가 어제 이제 정세균 총리랑 전공의협의회 간 회담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여기서 결정된 상황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뉴스에 많이 나온 대로 정확한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 계기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코로나19 방역 관련 그런 진료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합의가 나왔습니다. 일단 대화를 하면서 코로나19 관련된 진료는 참여하겠다 이런 게 일단 어제 잠정적인 결론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파업을 유보하겠다 이건 아니죠, 그러면은? 네, 전면 유보하겠다라는 결론은 아직 나왔고요. 네. 그러면은 그 코로나19 진료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진료에서는 파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네, 그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시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한다 이런 거요? 일단은 정부랑 얘기가 잘 될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시는 그 전공의 선생님들이 한 얼마나 되세요? 일단 저희가 어저께 아침에 집계한 바로는 98.4%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거의 100% 가까운 건데,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진료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 숫자는 조금 낮아지겠네요, 그죠? 뭐 어쨌든 각 병원에다가 이제 코로나 진료에 필요한 인력 같은 거를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알아보고 해가지고 이제 참여를 할 예정이어서요. 사실상 그게 사실 코로나 관련 진료와 아닌 진료가 꽤 많이 잘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만 좀 참여를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의사협회하고 총리하고 대화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회담에서는 조금 더 진전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사실 어저께 얘기가 이제 나왔던 게 결국은 뭐 시작이 반인 것처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어저께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 자체가 정부가 이제 의료계와의 대화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나왔던 거였는데 어저께 이제 진정성을 서로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따라서 오늘도 좀 더 진전이 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딱 잘라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떤 일정 정도의 여론은 의사들 증원하는 게 뭐가 문제냐. 지역의 의사들도 부족하고 그리고 의사들과 의과대학교 정원을 늘리는 게 다른 과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그게 의대만 그렇게 안 하는 것도 뭐가 도대체 문제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대 정원 증가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전문가와 제대로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무계획적인 의대 정원 증가가 나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학생을 많이 뽑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의사가 뭐 컨베이어 벨트에서 찍어내듯이 막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예를 들면 40명짜리 의대 정원을 80명으로 맞추는 식으로 증가시키겠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의대생 숫자가 2배가 되면은 그들을 가르칠 경력 많은 전문의 교수의 수도 거의 2배가 돼야 되고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환자의 숫자도 2배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실습병원의 규모도 2배가 돼야 되고 거기서 일하시는 간호사나 방사선의사 선생님, 임상의사 선생님 숫자도 2배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은 인구 자체도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과대학 교육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평가도 사실상 부실한 부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재작년쯤에는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의대 하나가 폐교되기까지 했어요. 부실하다고 해서. 그 정도로 좀 우리나라 의대 교육 자체가 약간 수준을 겨우겨우 넘어가고 있는 수준을 맞추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의대 정원 늘리면 부실한 교육을 이 끝에 이제 결국은 부실한 의사가 양산될 게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늘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사들의 지금 숫자가 적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것부터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 수가 몇 명인지조차 정확한 추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다 많다 얘기할 단계조차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적다 많다도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면은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된다 이런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활동 의사수의 추계가 나오고 그걸 토대로 연구가 되고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부터 정확히 알아봐야 되는데 단순히 OECD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명당 몇 명 이렇게 하는 기준으로는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요즘 많이 나오는 그 OECD 1000명당 의사수가 몇 명 이 기준 자체가 예를 들면 거기 나오는 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의사수가 많다고 나오는데 거기 스웨덴에 나오는 통계는 의사만 포함한 게 아니라 전문 간호사 같은 거 다 포함한 통계거든요. 어떤 것도 포함됐다고요? 전문 간호사들도 포함한 통계입니다. 전문 간호사요? 그러니까 각 그 나라마다 그 의사수를 내는 기준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숫자로 봐가지고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 환경이라든지 의료 접근성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역에서, 특정 과라든가,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그 특정 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접근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의사들도 보면은, 외과 의사 같은 경우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혹시? 지금 필수 의료라고 부르는 그 기피과 그런 부분들 부족하다는 거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피과에 관련돼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국종 교수님 유명하잖아요. 이국종 교수님이 그런데 TV 같은 데 나오셔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병원에 돈이 많이 못 벌어줘서 눈치가 보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이제 그런 기피과가 되는 이유가 결국은 처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맞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흘러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너무 단순한 방법이라는 거죠. 일단은 처우 개선 같은 것도 같이 이루어져지는 게 결국은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국종 교수님 말 저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의사분들을 거의 뭐 갈아 넣어서 이제 운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처우 문제도 있지만 숫자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기피과는 결국은 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숫자가 부족한 거니까 처우 개선이 일단 필요한 거고요. 예. 그 이외에 노동 강도가 높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전공의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노동 강도가 많이 높고 잠을 못 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전공의들한테 동료 전공의가 더 많아지면 일은 자체는 줄어들겠죠. 하지만 결국은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장 밑에서 요리 배우는 요리사가 5명이 있는데 손님이 많아가지고 일이 힘들다고 그 요리사를 10명을 늘리면은 훌륭한 요리사가 배출되기가 더 어렵겠죠. 그럴 때는 주방을 더 크게 키우고 주방장 밑에 부주방장들을 2명쯤 고용을 하면은 문화생들을 가르치는데 좀 문제가 많이 해결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지역에 할당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강제로 이제 10년 동안 복무하게 하겠다. 이런 게 사실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요리사 자체가 없으니까 일단 밥을 만들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의사라도 좀 보충을 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게 지역의 의견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역에 의사가 숫자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지금 좋은 의료시설 자체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 조금 사실 큰 병이 아닌 경우에도 전부 다 서울로 올라오세요. 서울에 큰 병은 다 올라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과연 지역에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좋고 큰 병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지금 지역에다가 처음에 좋고 큰 병원을 개인이 그냥 사기업이 세우면은 그 처음에 시작된 적자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지역에 좋고 큰 병원을 세우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다면 당연히 의사들이 글로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먼저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의사 숫자 증원을 논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제 대화가 진행 중인데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이런 지역 할당제를 실시하고 이런 큰 방침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국가고시 불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정이 되는 거 아니라 그런 움직임이 있던데 그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사실 국가고시 불참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여서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업은 그때까지는 계속 진행이 되겠다. 정부가 이 입장을 완전히 철회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요구하는 게 이 의대 정원 증가를 철회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함께 논의하면서 진행하자라는 게 결국은 골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철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고 있는 건요. 전면 재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뒤를 못 돌려. 이미 결정된 거야. 앞으로 대해서만 논의해보자. 이건 아니라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늘리려면 얼마큼 늘려야 되는지 늘리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할지 인프라가 뭐가 필요할지 이런 거에서 같이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게 철회 아닌가요? 철회를 해야지 전면적으로 다시 논의를 하는 거죠. 철회라는 건 앞으로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잖아요. 앞으로도 안 하겠다가 아니라 논의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랑 지금 대화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의사 쪽에서도 좀 뭔가 진료를 조금 일부 시작한다든가 이렇게 서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 오늘도 이제 그 총리님과의 의협과 이제 면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진전이 있을 거라고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의사들의 파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죠. 의사 숫자를 증가시킨다니까 의사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보면은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이기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의사 숫자 자체가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계획을 세운다, 굉장히 미시한 계획을 세운다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네. 함께 논의를 해서 하자는 저희의 말씀 좀 들어주신다면 그렇게 크게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 다들 고마워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